31번 보겠습니다. 자, 밀링 머신에서 주축의 회전 운동. 자, 이 회전 운동을 공구대의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자, 밀링에서 회전 운동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변화시켜주는 장치는 슬로팅 장치가 되겠습니다. 슬로팅 장치. 자, 이 슬로팅 장치를 통해서 키, 스플라인, 세레이션, 기어 가공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32번 줄 작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림을 먼저 보시면 직진법, 사진법, 병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진법, 또한 사진법, 병진법.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후진법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원통 연삭기의 주요 구성 부분이 아닌 것은. 자, 이 원통 연삭기의 주요 구성 부분. 자, 공구대가 되겠죠. 공구대가. 자, 원통 연삭기에서 공구대는 숫돌대가 대신합니다. 그래서 원통 연삭기의 주요 구성 부분은 주축대, 숫돌대, 테이블과 테이블, 이송장치, 심압대 등이 있겠습니다. 자, 34번 레크를 절삭 공구로 하고, 자, 레크, 피니언을 기어 소재로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서로 상대 운동을 시켜 절삭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창성에 의한 방법입니다. 창성에 의한 방법. 자, 인볼루트 곡선의 성질을 응용한 정확한 지어 절삭 공구를 기어의 소재와 함께 회전 운동을 주며 축 방향으로 왕복 운동시켜 절삭하는 창성에 의한 방법인데, 창성에 의한 방법은 또한 여러분들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성에 의한 가공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성에 의한 가공 방법은 레크 커트에 의한 방법, 피니언 커트에 의한 방법, 호브에 의한 절삭,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 문제 유형도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번 다음과 같은 테이퍼를 절삭하고자 할 때 심압대의 편의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심압대 편의량 X는 2분의 큰 지름과 작은 지름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큰 지름이 36, 작은 지름이 20, 큰 지름이 36, 작은 지름이 20이니까 편의량은 8m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회전하는 상자의 공작물과 숫돌 입자. 자, 공작물과 숫돌 입자, 공작액, 콤파운드.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자, 회전하는 상자입니다. 회전하는 상자. 공작물과 숫돌 입자, 공작액, 콤파운드 등을 함께 넣어서 공작물의 입자와 충돌하여 요철을 제거해 매끈한 가공면을 얻는 방법은, 자, 정답은 바로 배럴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회전하는 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공작물도 넣고 숫돌 입자도 넣고 또 공작액도 넣고 콤파운드를 넣어서 얘를 회전시키면 이 공작물이 숫돌 입자가 공작액하고 콤파운드하고 막 돌아가면서 서로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매끈한 가공면을 얻는 입자 가공 방법, 바로 배럴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여기 보면 슈퍼 피니싱이 있는데, 슈퍼 피니싱은 여러분들 키워드가 뭐냐면 연한 숫돌, 적은 압력, 또한 진동. 자, 여기 보시면 정리해놨습니다. 슈퍼 피니싱 해설을 보시면 슈퍼 피니싱은 적은 압력, 이송, 진동.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입자 가공은 슈퍼 피니싱이 되겠고, 랩핑하고 버니싱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배럴 가공이 되겠습니다. 37번 자, 원통 연삭의 종류 중 가늘고 긴 공작물을, 자, 여기 보시면 가늘고 긴 공작물이 나왔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센터나 척을 사용하여 지지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작물의 바깥지름을 연상하는 방법인데 당연히 정답은 아까 봤던 문제 28번에서 보셨던 것처럼 센터리스 연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센터리스 연삭은 가늘고 긴 가공물 연삭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8번 선반의 조작을 캠이나 유압기구. 자, 이 캠이나 유압기구를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으로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능률적인 선반으로 주로 핀, 볼트, 시계 부품,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공작 기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보실 게 자, 이 캠이나 유압 기기를 이용해서 자동화하고 대량 생산한다. 이때는 여러분들 자동 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 선반, 캠이나 유압 기구가 핵심 키워드고 자, 공구 선반은 보통 선반과 같은 구조이나 정밀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자, 터릿 선반은 보통 선반에 심압대 대신에 터릿이라는 부르는 회전 공구대를 설치했을 때 우리가 터릿 선반이고 정면 선반에는 핵심 키워드가 기차 바퀴처럼 지름이 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기가 좀 힘드니까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자, 자동 선반은 자, 캠이나 유압 기구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공구 선반은 보통 선반과 같은 구조. 보통 선반과 같은 구조. 자, 터릿 선반은 당연히 심압대 대신 터릿을 설치하는 거죠. 자, 정면 선반은 기차 바퀴처럼 지름이 크고.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키워드가 문제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9번 별표해서 여러분들 절삭 저항에 관련된 거 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삭 저항에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먼저 정답부터 보시면 2번 절삭 저항은 주불력, 배불력, 이송불력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답이죠. 정답이고 자, 1번을 보면 일단 일반적으로 공구의 인면 경사각이 커지면 절삭 저항도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인면 경사각이 커지면 그만큼 공구가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경사각 자, 이게 경사각이겠죠. 이게 자, 이게 경사각 제가 다른 색깔로 보여드리면 검정색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경사각인데 이 경사각이 점점 커지면 도리어 바이트는 날카로워지기 때문에 이 절삭 저항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절삭 저항은 공작물의 재질이 연할수록 크게 나타난다. 절삭 저항은 공작물 재질이 연하면 낮게 나타나겠죠. 자, 4번 배불력이 절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주절삭력이다. 자, 배불력. 자, 먼저 여러분들 절삭 저항의 3불력을 보시면 자, 바이트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선으로 받는 게 가장 크게 받는 주불력. 그 다음에 바이트 길이 방향으로 받는 배불력. 또한 이성 방향 쪽으로 받는 이송 불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보시면 주불력, 배불력, 이송 불력인데 이거는 또 다른 책들에 보시면 여러분들 횡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횡불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절삭정 3불력, 주백횡 아니면 주배 이송불력. 그래서 4번도 보시면 주불력이 가장 큰데 지금 배불력이 가장 절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4번도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이 절삭저항 3불력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 요즘 문제는 보면 이렇게 그림을 해서 자, 주불력이 어떤 거고 이송불력이 어떤 거고
배분력이 어떤 거는지 찾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40번 보겠습니다. 자, 일갑의 재질이 연성이고, 자, 연성입니다. 공구의 경사각이 크고 절삭 속도가 빠를 때 주로 발생되는 칩은 당연히 유동형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7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더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참고적으로 점성이 큰 재질은 경작용, 주철과 같이 매짐, 취송이 있는 재료는 균열형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번 공작기기가 구비해야 될 강성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정답은 마찰 강성이죠. 공작기기와 구비해야 될 강성은 정적, 동적, 열적 강성 등이 있습니다. 자, 42번 나사의 광학적 측정 시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리드각이 되겠습니다. 광학식 측정, 자, 현미경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측정 대상에는 유효지름, 피치, 산의 각도 등이 되겠습니다. 자, 리드각은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CNC 선반의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주축, 자, 주축 최고 회전수, 주축 최고 회전수. 자, 여러분들 핵심 이론에 보면, 핵심 이론에 보게 되면, 핵심 이론의 CNC 공작법 및 안전관리에 보게 되면, G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G코드. 자, G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별표 친 것들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별표 친 것 중에 G50이라는 게 있습니다. G50. 자, 공작물 좌표계 설정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주축 최고 회전수 설정입니다. G50. 자, 문제에 다시 돌아가시면, 그러면 지금 문제는 주축 최고 회전수는 몇 RPM인지 찾으라는 건데, 그러면 주축 최고 회전수의 G코드가 G50이 일단 되겠습니다. G50. G50에서 X150, Z150으로 좌표계 설정을 하고, 주축 최고 회전수는 지금 S2800. 자, 그래서 주축 최고 회전수는 2800 RPM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 여러분들이 이 지금 프로그램을 알지 못해도, 자, G코드를 꼭 암기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에 있는 G코드, 자, 정 외우기 귀찮으면 별표 친 거라도 꼭 암기하셔서 문제를 시험에 임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 G코드는 여러분 나중에 실기시험 볼 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 경로의 왼쪽에서 공구, 자, 왼쪽에서 공구가 이동한다. 이렇게 왼쪽에서 공구가 이동을 하겠죠. 공구 인선 반지름 보정을 할 때 맞는 준비 기능은, 자, 인선 반지름 보정, 인선 반지름 보정. 자, 정답은 일단 G41인데, 여러분들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프로그램 경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그램 경로가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있는데, 자, 프로그램 경로를 기준으로 왼쪽, 좌측, 이쪽 좌측으로 이동할 때는, 좌측으로 가면서 공구 경보정하면서 이동할 때는 G42를 써주고, 자, 경보정을 안 했을 때는 프로그램 경로를 중심으로 따라서 그대로 가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경로에서 오른쪽, 자, 우측으로 갈 때는 G42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시면, 자, G40일 때 아무 보정도 안 했을, 좌측인지 우측인지 보정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중심을 따라서 쭉 가겠죠. 하지만, 자, 프로그램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서 좌측, 이 좌측을 따라서 이렇게 갈 때는 G41,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가겠죠. 오른쪽으로. 여기도 이렇게 가면서 오른쪽 갈 때는 G42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게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서 왼쪽으로 간다. 이게 왼쪽으로 가면 G41.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간다 하면 G42 보정을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를 보면 원래 보정 안 했을 때 이 중심에 있던 게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서 지금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G42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구 인선 반지름 보정 여러분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5번. 다음은 원호 보관 지령 방법이다. 기억에 들어갈 어드레스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원호 보관 지령입니다. 원호 보관 지령인데, 자, 원호 보관이니까 G0이 아니면 G03을 썼겠죠. 자, 우리가 G코드는 준비 기능으로서 컴퓨터에, 파나 컨트롤러에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에 G0이나 G03을 써서 원호 가공이구나. 그런데 기계에 원호 가공을 하는데 좌표도 중요하지만 그 원호 가공하는 반지름 값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반지름 값, R 값이 되겠습니다. R 값. 자, 이 X, U, Z, U는 좌표 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F는 원호 가공할 때 피드 값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보겠습니다. 머시닝 센터 프로그램에서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하는 G코드가 아닌 것은 공작물 좌표계 설정하는 G코드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 G60. G60은 한방향 위치 결정입니다. 나머지는 공작물 좌표계 4번, 5번, 6번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공작기계 작업에서 안전. 자,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온다고 했죠.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3번을 보시면 칩이 비상할 때 손으로 받아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죠. 보통 여러분들 장갑이 나오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칩을 장갑을 끼고 처리를 했네, 아니면 장갑을 끼고 작업을 했네, 이런 것들, 또한 문이 열려 있었네, 이런 것들 보시면 안전에 관련된 문제 여러 문제 풀어보시면 금방 정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8번 보겠습니다. 48번. 다음과 같은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2회 전에 휴지 시간을 주려고 할 때 가로 안에 적합한 단어는 자, 휴지 기능은 일시정지 기능입니다. 자, 일시정지 기능인데 자, 먼저 여기 보시면 2회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회 전에 휴지를 준다. 2회 전에 휴지 시간을 주려고 하는데 먼저 가로 속에 적합한 단어는 자, 문제가 조금 프로그램에 G코드가 잘못된데 수정을 하시면 G95는 G97로 좀 수정을 해주시고,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G코드에서 G96이 있고 G97이 있습니다. 자, G96은 주축 속도 일정 제어고, 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G96을 자, 여기 보시면 G96. 자, G96하고 G97이 있는데 G96은 절삭 속도 일정 제어고 G97은 주축 회전수 일정 제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G97을 써야 됩니다. G97 뒤에 나온 S80은 80 RPM이 되겠죠. 주축 회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회 전 휴지 기능이기 때문에 먼저 정지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정지 시간을 계산할 때는 여기 표에 보시면 정지 시간은 스핀들의 회전수를 60 곱하기 0회 전. 자, 그래서 N은 방금 프로그램에서 봤던 거에서 80 RPM.
그 다음에 60, 그리고 우리가 공회전수가 2회전마다 쉬는 정지 시간이니까 2회전으로 하면, 그래서 나온 정지 시간은 1.5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초인데 우리가 1.5초를 지령하기 위해서는 일단 휴지 기능 일시정지 G코드인 G04를 써주고, 자, X하고 U하고 P를 써줄 수 있는데 X 뭐 1.5라든지 아니면 U 1.5라든지 아니면 P는 소수점을 쓰지 않으니까 1500 이렇게 지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령하면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에서 80 RPM을 찾아내셔야 되고, 또한 그 80 RPM을 가지고 정지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을 통해서 정지 시간을 계산하셔야 되고, 이 계산된 정지 시간을 G04 다음에 XUP라는 어드레스를 써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보게 되시면 일단 1.5초면 이 X하고 U는 소수점을 써도 되니까 1.5, 1.5 해도 되는데, 이 P는 소수점을 쓰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1.5에 자, 3번 가면 됩니다. 이 점을 하나, 둘, 셋. 그래서 1500.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에 2초씩 쉬게 되면, 자, G04 X 2.0 G04 U 2.0 G04, 자, P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이니까 아까 3번 갔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면 20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49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에서 안찌름과 바깥찌름의 거친 가공 사이클을 나타내는 반복 사이클 기능은, 자, 안찌름과 바깥찌름 거친 가공 사이클은 G71이 되겠습니다. 자, G71은 중요한 G코드고 여러분 실기를 하실 때 반드시 사용하는 G코드입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G코드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게 되면 G71에 어떻게 무엇을 넣어서 사이클을 하는지를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자, 50번 CNC 선반에서 가공하기 어려운 작업은, 자, 편심 작업입니다. 편심 작업. 자, CNC 선반에서는 무슨 척을 쓰냐면 보통 유압척을 씁니다. 유압척. 자, 유압척은 비슷하게 말하면 뭐 연동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동척. 자, 이 연동척은 편심 가공하기 힘들죠. 우리가 편심 가공할 때는 단동척을 쓰죠. 단동척. 조가 4개인 단동척을 쓰고, 하지만 CNC 선반에서는 유압척을 조가 3개인 유압. 자, 근데 이 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CNC 선반에 사용되는 유압척은 조가 이제 뭐랄까 소프트 조가 많이 사용되죠. 소프트 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1번 다음 중 CNC 서버 기구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자, CNC 서버 기구 제어 방식은, 자, 위치 결정, 직선 절삭, 윤곽 절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대여는 아니게 되겠죠. 정답은 2번이고, 자, 52번 절삭 공구의 날끝 선단. 자, 이 날끝 선단 여기 있습니다. 이 날끝 선단을 프로그램 원점에 맞춰 공작물 좌표에 설정한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공작물 좌표에 설정하니까 G50을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G50. 자, G50을 써주면 되고, 자, 공작물 좌표계 설정이란 건 뭐냐면 이 원점, 프로그램 원점, 이 작업자가 잡은 프로그램 원점이 어디인지를 기계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좌표계를 설정할 때, 자, 먼저 CNC 선반의 좌표는 축은 두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이쪽은 X축, 자, 이쪽은 Z축이 되겠고, 자, 절대 지정일 때 X하고 Z를 쓰지만 증분 지정일 때는 X는 U, 그 다음에 Z는 W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X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 X축이 이쪽이죠. X축이 이쪽이면 X가 이 원점에서 여기 쭉 이렇게 따라가시면 120이 되겠습니다. 파이가 120. X값은 파이 값을 써주기 때문에 120. 그래서 G50, X 120. 자, 그 다음에 Z는 프로그램 원점 여기고 Z축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Z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100이 되겠죠. 그래서 Z는 100.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물론 프로그램 원점이 이쪽으로 작업자가 잡으면 또 좌표계 설정할 때는 틀린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넘기겠습니다. 53번. 자, 다음과 같이 지정된 CNC 선반 프로그램입니다. N02 블록. 자, N02 블록에서 F0.3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F0.3은 자, 먼저 그 앞에를 보게 되면 G99가 있습니다. G99. 자, G99는 자, 회전당 이송이 되겠죠. 회전당 이송. 자, 그 앞블럭이 G99를 썼기 때문에 회전당 이송이구나. 그래서 F0.3은 회전당 이송이니까 0.3mm 회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G99 대신에 분당 이송인 G98을 썼으면 0.3mm 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금 핵심 이론 부분에 여기 보시면 G98, G99. 그래서 이 별표 쳐진 G코드는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반용 인서트 팁의 IS 표시법이다. M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선반에 보면 인서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서트가 있지만 이 인서트도 규격이 다 있습니다. 규격. 그래서 뭐 CN, MG, CB 뭐 이렇게 있는데 나타나는 표시법들이 ISO에 있는데 그때 해당되는 M은 자, 이 M은 공차가 되겠습니다. 공차. 그래서 공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인서트 팁의 규정 형법 표기법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5번. 자, CNC 선반에서 지정값이 X는 70, 소재를 가공한 후 측정값이 파이가 69.95입니다. 기존의 X축 보정값이 1.235이었다면 보정값을 얼마로 수정해야 되는가? 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먼저 여러분들 공식을 조금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구 보정값은 자, 기존의 보정값 더해야 될 보정값입니다. 자, 공구 보정값은 기존의 보정값 더해야 될 보정값. 자, 그리고 기존의 보정값이 1.235. 그리고 더해야 될 보정값은 자, 보시면 먼저 측정값하고 지정값이 오차가. 자, 측정값은 69.959. 지정값은 70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0.05. 즉 0.05만큼 작게 가공되겠죠. 그러므로 공구를 X방향의 플러스 방향으로 0.05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이 0.05만큼 이동해야 되는 더해야 될 보정값을 하면 보정값은 1.285가 되겠습니다. 1.285. 만약에 측정값보다 지정값이 작았을 때는 이 보정값이
플러스 0.05가 나오고, 이 플러스 0.05는 더해야 될 보정값을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값하고 지령값의 오차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 자,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 요 부호가 바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많이 풀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56번. 자, 그림의 A, 자, B, C에 해당되는 공작기계로 적당한 것은, 자, A는 생산 개수는 많지만 생산 품종은 적습니다. 그래서 전용기계, 트랜스포머신이라든지, 자, B는 CNC 공작기계는 생산 품종도 많지만 생산 개수는 중간 정도. 그래서 CNC 공작기계. 그 다음에 C는 생산 품종은 많은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없는 보험용 기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7번. 다음은 공구 보정 화면. 자, 우리 CNC 선반이나 머신링 센터에 보면 공구 보정 화면이 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4번. R은 공구의 날급 반경으로 공구 인선 반경 보정에 사용된다. 자, 여기 보시면 R이 있죠, R. 그래서 공구 날급 반경으로 공구 인선 반경 보정에 사용되고, 자, 1번을 보시면 공구 보정 번호 01번의 Z축의 보정은, 자, 공구 1번의 Z축의 보정은 0.000인데 지금 4점 이걸로 돼 있고 틀렸고, 자, 2번 공구 보정 번호 2번에서 X축 보정은 2.456인데 지금 이걸로 돼 있으니까 틀렸고, 자, 3번 T는 가상 인선 번호로서 공구 번호와 반드시 일치하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구 보정 1번을 지금 T는 3으로 했고, 자, 2번은 2로 했고 3번은 3으로 했는데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다음은, 자, 머신링 센터 가공 도면을 나타낸 것이다. B에서, 자, 이 B에서 일단 C로 가겠죠. 자, B에서 C로 가는데 시계 방향. 자, 시계 방향이니까 당연히 일단 G02를 쓰겠죠. G02를 쓰니까 G03은 끝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자, 일단 여기 보시면 G02로 갔죠. G02. 자, X. 자, B에서 C로 갔고 절대 지령이기 때문에 이 C의 좌표를 읽어주면 X는, 자, 먼저 여러분들 머신링 센터니까 이쪽이 X좌표, 저기 Y좌표가 되겠죠. 자, X는 일단 55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40에서 이만큼 15만큼 가니까 55가 되겠죠. Y도 55. 하지만 이제 G02 원호가공이니까 R 값도 써줘야겠다. R 값이 15.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여기서 좀 보고 가야 될 게 우리가 I, J, K가 있는데, 자, IJK는, 자, 원호 시작에서 중심까지의 벡터 값이 되겠습니다. IJK는 원호 시작에서 중심까지의 벡터 값이 되는데, 자, 물론 이렇게 지령을 해도 B에서 C로 가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자, G02, X55, Y55는 똑같은데, 자, 이 R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J 값을 씁니다. J 값. 자, 일단 보시면 우리가 I에 해당되는 것은 X, 그 다음에 J에 해당되는 것은 Y, K에 해당되는 게 Z 값인데, 자, 먼저 IJK 쓸 때는 원호 시작이 여기서 시작했죠.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이 여기서 되겠죠. 그래서 IJK를 쓸 때는 원호 시작에서 중심점까지의 거리.
자, 시작에서 중심점까지의 거리의 y축인데 y축일 때는 j 값을 쓰니까 여기는 j 플러스 15가 되겠죠. j15. 자, 그래서 이 j15를 써도 자, 정답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에 보면 i-15가 아니라 j15가 쓰면 정답이 되는데 그것도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9번. 자, CNC 선반에서 다음과 같이 자, 복합형 나사 가공. 자, 나사 가공입니다. 나사 가공 사이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복합형 나사 가공에 우리가 G76을 쓰는데 G76에서 자, 보시면 X30.0, Z-32.0인데 이것들은 바로 나사의 끝 지점을 나타냅니다. 나사의 끝 지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이. 자, 문제가 좀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나사 절삭 사이클을 좀 암기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나사 절삭 사이클. 이 나사 절삭 사이클에서 F값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F값. 이 F값. 이 F값은 반드시 나사의 리드가 되겠습니다. 리드. 그래서 꼭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F값은 나사의 리드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6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 센터 작업 시 안전면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 자, 3번을 보시면 가공 도중에 제품의 치수를 측정한다 라는 것은 틀리겠죠. 제품의 치수는 작업을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60번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 시험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